여러분들은 어떤 띠로 태어났나, 아니면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직업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되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노후는 편안하게 살 수 있나를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내 운명은 고칠 수 있나요? 바꿀 수는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제가 상담하는 사례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 운명 내가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의 면접을 보고 또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만이 많죠.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도 많이 듣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직장이 내가 내 진로가 맞느냐, 내 적성에 맞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 노후에도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나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을 많이 하나요? 그리고 상담할 때 어떤 걸 많이 물어보시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재물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우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배우자를 고를 때는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들이 다 틀립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좀 잘 사는 사람을 원해. 집안에 돈이 있는 집안. 그런데 나는 똑똑한 사람을 원해. 정말 머리에 든 것이 없는 사람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나는 좀 못생긴 사람은 싫다. 좀 잘생긴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을 원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가 통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가 통해야 된다. 그리고 안 봐도 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자를 원하시나요? 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막상 결혼을 했을 때 내 자녀는 잘 자랄 수 있을까? 또 건강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참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애기 엄마들 이름 지으러 오실 때 애기 아빠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애가 똑똑한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잘하겠네?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러 오세요. 일단은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가, 머리가 똑똑한가,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것도 많이 물어보러 오고요. 참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부모복이 좀 있는지, 부모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지,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많이 원하시죠. 자, 그러면 내가 타고나는 운명은 우리 부모가 조금 뭐 잘 나가는 사람일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집에서 그냥 화목한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재물이죠. 항상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재물복이 있을까요? 노후는 괜찮을까요?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러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되는 건 건강이 최고입니다. 최고. 건강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우자하고 어떤 관계이냐를 또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저는 배우자복이 최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고, 그 다음에는 부모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재물이 따라온다고 봅니다. 가정이 화평해야지 재물이 따라오겠죠. 자, 그러면 사주팔자는 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좀 힘들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자수성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부모복이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구름이 끼는 날도 있겠죠. 그리고 또 태양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 또 화창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면은 비를 좀 덜 맞겠죠. 그러면 좀 대비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오늘 뭐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산을 쓰고 나가면 좋겠죠. 그러면 좀 비를 덜 맞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접어져 가지고 비를 흠뻑 맞기도 해요. 그런 게 우리가 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밤길에 우리가 낮에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 밤길 달빛에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이러한 길들을 다 거치는 운이 들어와요. 대운과 세운의 운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팔자가 아까 전에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운이 왔나요? 이렇게 물어보러 또 많이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호등이 딱 옵니다. 빨간불이 켜질 때도 있고, 노란불이 켜질 때도 있고, 초록불이 켜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대운이란 뭐냐면 우리가 환경이 취해있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운은 고속도로도 있을 것이고, 그럼 고속도로에서 좋은 차가 달리면 확 뻥 뚫리는 길이죠. 그러면 우리가 운이 잘 나가는 게 됩니다. 그런데
자갈밭, 약간의 자갈밭이 있어서 우리가 울퉁불퉁한 길도 걸어가야 되는 게 인생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조금 작은 차도 갈 수가 있고 큰 차도 가지만 이때는 조금 길을 돌아서 가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진흙탕 길도 올 수가 있습니다. 진흙탕 길도 올 수가 있고 작은 차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는 작은 차도 잘 달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사투리를 많이 써서 작은 차. 그런데 울퉁불퉁한 길을 했으면 요리조리 피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차가 뻥크가 날 때도 있고 진흙밭쯤 들어가면 좀 헤어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운이라 하는 거는 이런 운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책자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가지 천간이 있는데요. 간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늘 도마뱀 어플이 있고요. 원강 면세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휴대폰에서 찾는 법은요. 이렇게 휴대폰에 들어가셔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으시면 돼요. 이 부분이 플레이스토어입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원강 만세력을 치시면 됩니다. 자, 원강 만세력을 치면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열기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원강 만세력 중에서도 만세력이라 하는 데를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자, 홍길동이다. 홍길동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시하시고요. 또 양력인지 음력인지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99년 그리고 10월생 또 10월 10일 또 10시에 태어났다 10시 30분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요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띠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띠고요. 요거는 월입니다. 년 월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는가 보면 이 부분이 내가 태어났는 부분이에요. 지금 일원이라 하는 데가 있어요. 요거는 신원 자식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숫자가 써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대운이라고 해서 내가 처해진 환경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인가를 보는 거고요. 또 요 부분은 또 우리가 한 해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 2020년이 있고요. 자, 2020년 요거는 달운이에요. 달운이라 해서 월운이라 해서 한 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유익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플로 나는 무엇으로 태어났는가 살펴보셨죠, 여러분들? 자, 간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나무는 이제 큰 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큰 나무가 상처를 더 잘 입죠. 자, 빌딩이라고도 표현하고 건물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가로수라고도 표현하고 장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간목은 크다. 이렇게 솟아오르려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은 우리가 첫 번째 천간이라고 하면 천간은 하늘이 주는 운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간목은 양간이라고 합니다. 음간도 있고 음양이 우리 조화를 이루잖아요. 첫 번째 천간이라고 해서 최초의 생장을 의미하고요. 껍질을 뚫고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간목은 또 장점과 단점이 좀 있습니다. 간목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장남 장녀가 많고요. 장남과 장녀가 아니더라도 장녀 노릇을 해야 되고 장남 노릇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간목의 장점은 대장 아니면 회장 앞장서는 그 우두머리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간목은 자신감이 많습니다. 솟구치려고 하기 때문에 매사 추진력이 있고요.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책임감이 많고 곱고 강하며 굽히지 않고 꺾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배짱이 두둑합니다. 단점인 것은 너무 굽히지 않기 때문에 부러지는 거죠. 좀 유연하게 남들하고 어울려서 내 주장도 좀 굽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섭을
싫어하고요. 남의 조언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에 좀 휩쓸리게 되죠. 군중 심리에 휩쓸리다 보니까 감목이 단점은 뭐냐 하면 감목이 약하다든지 강하다든지예요. 그러면 남이 이렇게 하면 솔깃하고 저렇게 하면 좀 솔깃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앞뒤 생각해 보지 않고 바로 결정을 해보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목은 솔선수범하고 경쟁자를 한테 겸손하며 착하고 어질고 인자한 인자가 한자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목은 또 어떤 육친이 있는가 볼까요? 육친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육친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은 간목과 똑같은, 우리가 간목을 이렇게 나무라고 합니다. 똑같은 나무가 왔는 이 간목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거니까 경쟁자가 있겠죠. 경쟁자를 의식하고 내가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비견이 있으면 추진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목에 똑같은 나무인데 꽃으로 이렇게 다가온다고 덩쿨이라고도 합니다. 넝쿨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얼목에 급제가 오는 것을 간목의 급제라고 하는데요. 급제는 나를 좀 스트레스를 좀 준다, 아니면 형제 자매다, 아니면 가족이다, 동료다, 이렇게 또 경쟁의식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제라고 다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목에 하늘에 태양이 딱 오면 병화가 태양입니다. 이 병화는 간목에서는 식신이라고 합니다. 식신은 내 즐거움이고 내 건강이고 나를 한껏 뽐내는 말솜씨고 나의 기운이고 나의 PR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밝게 해주는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목은 이 병화 식신이 꼭 필요합니다. 식신은 여자로 봐서는 딸이고 자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목의 육친으로서 하늘의 달빛이라고 하고 하력이다 하고 볼라라고도 얘기합니다. 정화 상관이 있습니다. 겨울에 있는 분들은 정화가 있는 게 좋겠죠. 간목의 이 달빛을 정화라고 하며 상관이라고 합니다. 여자로 봐서는 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달빛에 이제 내 그 투자 두기 뭐 이런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밤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목의 무토 편제는 무엇일까요? 편제는 큰 돈,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돈, 남한테 드러낼 수 있는 돈, 크게 투자. 그래서 무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죠. 큰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큰 산에 나무를 심는 게 좋죠. 우리가 산에 들어가 보면 큰 나무들이 이렇게 깊게 뿌리 받고 있죠. 그래서 나무들이 물이 좀 많아야 됩니다. 간목은 원래. 그래서 편제가 있으면 돈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이제 사주 해석에 할 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목에 기토가 왔을 때 이걸 기토라고 하고요. 정제라고 합니다. 이런 밭인데요. 밭은 이제 좋긴 하지만 간목은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어요. 각기합을 하기 때문에 정제는 알찬 돈입니다. 내가 꼬박꼬박 월급 받는 돈. 그리고 간목의 각기합으로 인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확실한 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목의 경금은 경금이 병간이라고 합니다. 병간은 경금이라고 하는데 원석이라고 하죠. 다듬어지지 않는 돌도 되고요. 다듬어지지 않는 금도 되고요. 다듬어지지 않은 구리 뭐 이런 거로 되기도 하고요. 다듬어지지 않은 쇳덩어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경금이 이렇게 있으면 편간이라 해서 내가 상간편간 될 때는 굉장히 좋은 운이 있어요. 그래서 간의 좋은 취업,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좋은 직장 이런 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주를 따라서 잘 봐야 하겠죠. 경금은 편간이라고 합니다. 자, 간목에 있어서 신금은 정관이라고 하는데요. 신금이라는 것은 보석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뭐 칼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침이라고도 하기도 해서 신금은 이렇게 간목한테는 조금 깔짝깔짝거리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운과 세운을 잘 봐야 됩니다. 이 간목한테 간목의 신금은 정관이라 해서 내가 확실한 직장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것도 사주 원국에 따라 좀 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목의 편의는 이렇게 물이라고 태평양 같은 물 아니면 호수 같은 물이라고 해서 임수가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은 뭐냐 하면 문서도 되고요. 이렇게 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성은 내한테 대한 사랑받는 복 이런 것이라고 보기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편인을 보았고요. 간목의 또 정의는 개수, 하늘의 비를 갖다가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는 여름에 오면 좋겠죠. 봄에 또 쓰임새가 있겠죠. 그래서 가을 겨울에 비는 좀 안 오는 게 좋겠다. 그럼 대원에서 오면 좀 그렇겠죠. 자, 개수를 정인이라고 합니다. 자, 비가 오는 것을 간목의 육친이라고 하는데 이 간목에 대해서 육친에 대해서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육친은 하늘에는 10가지가 있다. 지지에는 또 12가지가 있는데 다음 기회로 간목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목의 이제 그걸 알아보았고요. 간목의 일간 숫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태어났는 연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어났는 연도 64년생, 또 74년생, 84년생, 94년생, 2004년생, 2014년생.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자가 간목을 의미합니다. 간목년에 태어났는 사람을 사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갑진년생은 64년생이라고 합니다. 갑진년생. 자, 그리고 갑인년생은 74년생, 또 84년생을 갑자년생이라고 합니다. 94년생은 뭘까요? 갑술년이라고 합니다. 자, 2004년생은 갑신년이라고 합니다. 2014년생은 자, 이렇게 갑오년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우리가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사주팔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이 요 부분을 봄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여름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가을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생화, 화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는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는 안정이에요. 그래서 진수층미가 있을 경우는 토는 안정으로 본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은 기존에 우리 학설들을 보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목은 수와 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은 우리가 물이 없으면 말라 비뚤어지죠. 우리 집에서 나무를 키워봐도 그죠. 근데 불이 없으면 태양빛이 없으면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간목나무는 수와 화가 꼭 있어야 된다. 뭐 금과 수는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사주를 내가 한번 알아보도록 했는데요. 어플로 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 사주가 간목으로 태어났는지 무엇으로 태어났는지 보는데요. 자, 이런 우리가 간목이 있는데요. 어떤 복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건강은 하신가요? 또 배우자는 어떠신가요? 저는 생각에 배우자 복이 참 많이 좋아야지 합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물복,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물복 참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런 게 가득한가? 우리 내 사주 내가 알아보기 편 한번 해경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간목에부터 개수까지 참가는 10개로 이루어졌는데요. 10개를 설명을 드리고요. 이걸 기초 1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띠별로 하는 띠별로 호랑이 월에 태어났는 사람은 어떤가 이런 식으로 또 기초 강의를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일 강의를 올리고요. 또 실전 강의도 이제 실제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전 강의도 올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사연들도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일마다 만나 뵙도록 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며칠 동안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많이 늘어서 제가 힘이 듬뿍듬뿍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이제 행복이고 제가 이제 작년에 좋은 꿈을 꾸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행복한 경자년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 복하고 재물복 다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 해 경자년 대박 나시고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한 해가 되시길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